이재명 정부 첫 장관 인선,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 기자, 먼저 시점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 청문회 내일 있잖아요. 그 전에 전격 발표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대통령실 공식 설명은 준비되는 대로 발표했다입니다. 네. 이 발언의 의미는 사실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내각 구성에 필요한 총리 제청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이주호 총리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이후 장관 인선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었는데 벗어난 겁니다. 김민석 후보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실 내부 기류가 좀 바뀌었는데요. 굳이 김민석 후보가 제청해야 하느냐,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해서 정권 교체기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전임 정부 이주호 총리 권한대행이 제청서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일부 장관의 인선은 좀 빠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개혁 대상 부처로 거론되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장관이 빠졌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직 검증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추천한 분들에 대한 분석 등도 해야 해서 지연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오히려 인선 발표가 너무 늦어진다고 해서 준비되는 대로 했더니 특정 부처는 왜 안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지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 대상 부처라는 게 결국에는 또 정부 조직 개편과도 맞물리는데 연관이 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 조직 개편안과 맞물리는 부서라는 게 기획재정부, 법무부, 그리고 행안부 등입니다. 네. 장관 인사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요. 공교롭게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정부 조직 개편 가능성이 높은 부처들입니다. 기재부 쪼개기, 그리고 검찰개혁, 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모두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는 그보다는 인사 검증이 더 중요했다라고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네. 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개혁 적임자 찾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미 해당 부처는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차관 인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검증에 시간을 더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장관 인선에는 현역 의원이 5명이나 포함이 됐어요.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청문회 통과가 좀 수월하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 영향도 있고 또 네. 이재명 대통령의 전형적인 인사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깜짝 발탁 대신에 실무형을 전진 배치시켜서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네, 가령 안규백 의원의 경우에 국회의원 시절에 국방위 경험이 있어서 전문성도 있지만 실전형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선거 준비용 인선이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여당 중진위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장관 출신이 고향으로 봉사하러 왔다라는 이미지에는 행정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고려한 인선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앵커 말씀하셨는데요. 현역 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사청문회 그렇죠. 통과율이 높다 보니까 조속한 내각 구성을 위한 인선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무난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된다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내각이 구성될 수 있어서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조속한 내각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네, 첫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